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1년 8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현성님이 만들어 준 건데 지금 바쁘셔서 어, 제가 대신 이제 이 자료만 받아서 발표 소개를 해드리려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HP 8.1 프리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고요. 음, 이제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HP 스톰 새 버전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PHP 인사이트라고 음, 코드 품질을 이렇게 분석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버전이 릴리즈가 됐다고 합니다. PHP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제 그 조사를 한 제프레인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그 얼마 전에 페이스북 커뮤니티에도 이제 이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PHP를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1위는 프랑스다. 뭐 이러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와 같은 PHP 관련된 컨퍼런스들이 개최될 이제 예정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다 보니까 각각의 내용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좀 설렁설렁하게 넘어간 것 같아서 발표를 준비해 주신 분께 좀 죄송하고요. 지금 이제 한 달간의 이런 PHP 소식들만 들여다 보더라도 PHP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PHP 및 커뮤니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번 순서는 이제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켓컬리 윤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실은 팀 내에서 발표했던 내용, 간단하게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재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나온 내용들은 다 라라벨을 잘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아시는 내용들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모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루비 온 레일스였는데 루비 온 레일스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슬로건 때문이었어요. 웹 데벨롭먼트 that does hurt. 웹 개발은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루비 온 레일스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개발이 편합니다. 생각보다. 언어가 주는 행복과 프레임워크가 주는 행복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좋아해서 처음에 사실 모던 프레임워크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많이 배웠고요. 아까 언급하셨는데 프랑스가 1위잖아요. 여기 보면 다 이제 그 행복한 삶의 질이 행복한 나라들이 다 대부분 라라벨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5%죠. 그래서 가야 될까요? 저쪽 그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 이렇게 PHP라는 언어를 많이 쓰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를 좀 알아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일 많이 쓰면 당연히 라라벨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라라벨의 이점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엘러컨트 모델은 다들 아시듯이 ORM이고요. 이 뒷장의 내용들은 사실은
PHP 개발자들한테 엘로켄트 모델은 이런 거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작성한 샘플이고요. 아시겠지만 모델을 직접 파일에서 직접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CLI 이용해서 간단하게 모델과 모델의 가짜 데이터들을 만들어주는 팩토리와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파일과 또 그것을 만들게 해주는 시더 등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한 번에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이용해서 필요한 뭐죠? 그 DB 스키마들을 사실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퍼링키 넣는 걸 좋아하는데요. 퍼링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들을 코드화에서 명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부분 다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보통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코멘트에 관련된 태블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하고, 네, 그 포스트는 그 글은 여러 가지 코멘트를 가질 수 있고, 코멘트는 한 가지 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팩토리에다가 페이커를 이용해서 가짜 데이터를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팅커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번 달에 그 팅커를 더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그게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팅커를 약간 에디터처럼 사용하는 그런 툴이 있었는데 그런 툴들 팅커웰이죠. 팅커웰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팅커를 자주 사용하는데 팅커를 통해서 코드를 곧바로 짜지 않고 CR 안에서 일단 테스트를 많이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팩토리를 간단하게 만들게 되면 가짜 데이터를 금방금방 생성해서 테스트에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네, 아까 관계를 정의했기 때문에 관계를 잘 정의해 놓으면 관계에 대한 가짜 데이터도 같이 생성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일단 샘플로 보였고요. 그래서 엘로켄트 모델의 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한 4, 5년 동안 계속 코드 리뷰를 하거나 팀원들의 어떤 코드를 보면서 이런 부분 이렇게 고치자 하는 부분들의 약간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퍼스트 or fail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퍼스트 or fail이나 find or fail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라벨에서는 익셉션 핸들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는 익셉션 핸들러에게 익셉션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코드를 에러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짧게 짜는 방법들은 여기 지금 그냥 퍼스트로 나와서 포스트가 널이거나 포스트거나에 대한 부분을 체킹을 해서 뭐 널이면 익셉션을 던지고 아니면 그렇게 꼭 할 필요 없이 사실 저 명령 하나로 퍼스트 or fail 하나로 사공사를 쉽게 낸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저렇게 퍼스트 or fail로 되게 되면 포스트의 타입은 명확하게 포스트만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코드들에 대해서의 어떤 그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코드를 줄일 수가 있죠. 실제로는 타입이 정해지다 보니까. 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기본적인 부분인 거죠. 저는 라라벨을 쓸 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키마를 좀 웨리키를 강제를 하고 유니크 키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제를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각각 관계 속에서 저희가 이제 관계를 호출함으로써 사실은 쿼리를 호출하게 되는 건데, 만약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코멘트에서 화살표를 하고 포스트를 부르게 되면 실제로는 코멘트가 소속된 글에 대한 쿼리를 일단 날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 부분을 갖다가 웨리키와 컨스트레인트를 강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저 포스트가 널일 수도 있다는 어떤 타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드를 짜게 되면 계속 이제 저게
저 포스트가 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일 외래키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해두면 실제로 코드 안에서 굳이 타입을 정하지 않더라도 포스트는 당연히 엘러켄트 모델의 포스트라는 클래스겠지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해스메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해스메니의 경우에는 컬렉션 자체가 코멘트 자체가 컬렉션이 돼버리죠. 어레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G코드를 자연스럽게 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제가 이 앞이나 뒤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저희가 이 PHP에서의 이 매직 메서드 같은 부분들이 잘못 호출하게 되면 사실 널값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널값이 나온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뒤에 또 비즈니스 로직에서 이 타입 체킹을 해주고 또 다시 코드를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면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외래키나 유니크 키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걸 잘 안 쓰게 되면 나중에 대형 서비스를 쓰거나 할 때 당연하게 이제 이빨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정규화를 제대로 못 시킨 죄를 받아서 이제 뭐 레프트 조인을 막 해대면서 디스팅트를 걸고 막 그룹 바이를 걸고 이렇게 하는 생각보다 DB 부하를 더 많이 만드는 케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뭐 엘로켄트 문서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드를 쓰면 이거로딩이 되기 때문에 M+1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기본이라서 문서를 다들 꼼꼼히 읽으시도록 하고, 사실은 개발을 하시는 분이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이런 걸 많이 놓쳐요. 그러면 이제 DB 레이턴시 폭탄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발하시면서도 될 수 있으면 위드를 사용해서 이거로딩을 많이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이거로딩을 사용해서 많이 트래픽을 많이 잡았어요. 생각보다. 조인이나 이런 거 걸어서 하는 것보다 이거로딩이 저는 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문서를 잘 읽으면 퍼스트 크레이트나 업데이트 크레이트라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이 명령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웹 서비스에서 이걸 쓰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레이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앱에서 사용자가 이제 버튼을 클릭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쪽 이벤트가 잘못 걸려 있어서 뭐 터치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웹 리퀘스트는 따닥이 나오는 거죠. 다다다닥 나오면서 똑같은 리퀘스트를 엄청 많이 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많이 글을 생성한다고 하면 많은 글이 생성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존재하면 생성하고 존재하면 업데이트하고 하는 함수들의 요 부분들에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무서워서 못 쓰죠. 왜냐면 잘못하게 되면 중복되는 로우들이 막 생기게 되고, 중복되는 로우들이 생기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 함수들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퍼스트 크레이트나 업데이트 크레이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퍼스트 크레이트나 업데이트 크레이트를 사용할 때 꼭 유니크 키를 설정하거나 관계에 대해서의 그 컨스트레인트를 굉장히 강하게 설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걸 생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실제로는 익셉션이 나오게 되죠. 네, 당연하게. 그럼 익셉션이 나면 오류가 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트랜잭션을 걸어두는 겁니다. 트랜잭션을 걸어두고 저 안에 클로저로 실행해야 될 명령어를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콤마인드는 이트랄 몇 번 할 거냐라고 정해주면 트랜지션 안에서 트랜지션 안에서 입셉션이 났을 때 다시 리트라이를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트랜지션 안에서의 리트라이는 데드락에 대한 케이스도 리트라이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코딩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코드를 많이 적어 넣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죠. 네, 그래서 원래 있던 코드에다가 트랜지션을 한 번만 감싸주기만 해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코드 보기도 편하고요. 저는 근데 트랜잭션 자체라는 게 DB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한 리소스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요걸로 인해서 실제로 모든 게 다 뭐 레이싱, 뭐 DB 쿼리에서 레이싱 문제가 해결되냐면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키를 건 다음에 PDU 익셉션을 잡아서 그 디플리케이트 됐을 때 에러 코드가 106이에요. 106이 때만 해결하도록 하는 어떤 헬퍼를 짜거나 아니면 추가 함수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헤더가 저희 회사에 하나 있고요. 이것들은 좀 해결하면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팁까지는 제가 같이 쓰고 있고요. 라라벨, 잠깐만요. 저기 안 보이네. 라라벨을 쓴다면 저는 사실 레포지터리 패턴을 굳이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제프레이가 2015년도 라라콘 US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사실 개발을 하게 되면 저도 오늘 면접을 두세 개를 더 보고 왔는데, 다 이제 질문은 기본적인 디자인 패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도 사실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유지보수성이나 코드 유지보수성이나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프레이의 이 유튜브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에요. 전혀 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디자인 패턴 꼭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삶에서 디자인 패턴이 고객의 경험보다 고객의 행복보다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냐면 아까 말했던 레포지터리 패턴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옛날 라라벨 학습서나 옛날 라라벨 강좌 이런 걸 보면 다 이제 당연히 디자인 패턴으로 레포지터리 패턴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라라벨을 공부하신다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이 이제 혼란을 느끼게 되죠. 레포지터리 패턴 써가지고 막 개발하니까 뭘 또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 뭘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꼭 이제 여기서 제프레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꼭 안 써도 돼. 야, 코드가 심플한 게 더 최고지. 심플해서 금방 알아먹으면 최고지. 그거를 어떤 걸로 다시 클래스로 감싸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어? 아니면 엘로켄트 모델 자체가 사실 일종의 레포지터리 패턴이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동영상에서 예를 드는 건데 지금 사실 이 액션 지금 세 줄만 봐도 사실 어떤 의미인지 딱 아시잖아요. 없으면 페일이고 또 암묵적 이제 그 라라벨 URL에다가 그 뭐라고 하죠? 묵시적 주입, 자동 주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find or fail도 사실 없어질 수 있죠. 그냥 유저가 인수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타입 힌팅을 하면 내려오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만약 레포지터리 패턴을 둔다고 치면 난리가 나죠. 네. 유저 레포지터리를 다시 만들고 여기다가 여기 완전 뷰 팩토리를 만들어서 이걸 메이크를 하고 사실은 이것들은 다 내부 안에서 저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다 미리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레포지터 패턴에 파인더 페일을 다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 코드가 복잡해지고 전반적으로 작성해야 될 코드가 많아진다는 것이 이 제프리가 짚은 부분이었어요. 동영상을 더 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심플하고 더 약간 힙하게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 2015년 동영상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실제로 레포지터 패턴은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네. 엘코네트 모델은 그냥 일종의 레포지터 패턴이라고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심플 아니겠냐.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도 저희 팀원 분이 IDF4를 안 써가지고 제가 다시 가이드를 줬는데 제발 PHP 스톤과 IDF4를 잘 사용하셔서 엘로퀀트 모델을 통해서 개발할 때 많은 코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리고 제발 공식 문서에 엘로퀀트 모델에 관련된 쿼리 빌더와 엘로퀀트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 테스팅까지 좀
문서를 꼼꼼히 다 읽어봤으면 제발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개발자는 저는 최대한 웹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유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당연히 리피터링은 나중에 꼭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팀원들한테 코드를 적게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가이드를 드립니다. 코드를 적게 작성해야 버그도 금방 잡고 문제도 금방 해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리팩터링은 꼭 나중에 하더라도 꼭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다시 돌아오면 이제 개발자들은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분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패턴 말씀하셨는데 네. 디자인 패턴을 좀 사용하지 않더라도 좀 알아보기 쉬운 코드가 더 좋은 코드라고 하시는 건지 좀 그런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깜깜하게 회사에서는 왜 이걸 이용해서 안 만들어 막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말했던 건 이제 레포지터리 패턴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네.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코드 유지 보수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포지터리 패턴 이외의 것들 사용하거나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레포지터리 패턴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엘로켄트 모델은 다른 ORM에 비해서 사실은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네. 저는 그거의 장점을 최대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회사에서는 파사드 패턴도 파사드 그 라라벨에 있는 파사드 기능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라라벨에 기본적으로 제공해놓은 파사드 외에는 만들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코드 힌팅이나 이런 부분을 위한 부분도 있고, 의존성 주입이나 아니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느슨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하면서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패턴을 쓰지 말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것에 디자인 패턴이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전반적인 코드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드를 읽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코드를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네. 특히 레포지터리 패턴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테스팅이 크다고 보거든요. 테스팅이 크고 나중에 만일 엘로켄트 모델이 아니라 다른 어떤 ORM을 쓴다거나 그렇게 될 때의 어떤 부분인데, 저희가 라라벨 쓰면서 엘로켄트 모델을 안 쓰는 날이 있을까요? 그래서 과연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가 너무 말이 빨랐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말 들리나요? 저도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모델 ORM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저는 ORM 쓰면서 그냥 스스로 고민인 게, 그냥 일반 쿼리 빌더나 쿼리를 쓰는 것보다 너무 편리해서 마약과도 같아서 저도 너무 잘 애용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요. 간혹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ORM 같은 것을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은 방금처럼 퍼스트와 페일이 해서 퍼스트를 가져왔거나 get에서 가져왔을 때 되게 셀렉트를 넣지 않으면 셀렉트 all로 날리잖아요, 디폴트를. 네, 그래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컬럼들도 일단 무조건 패치를 하잖아요, 디폴트 인터페이스가. 이게 참 저는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원하는 어트리뷰트 컬럼들만 셀렉트 하기 위해서 셀렉트를 자주 애용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같은 셀렉트를 하더라도 원하는 컬럼만 셀렉트 하면 더 좋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한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패턴이나 노하우들이 있는지 순간 그냥 그런 제너럴한 궁금증이
제가 늘 고민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솔루션, 노하우들이 있는가 순간 궁금했어요. 네. 저는 이게 엘로켄트 모델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셀렉트를 갖다가 너무 제한을 하게 되면 그렇죠. 해당 필드를 호출할 때 매직 메서드로 어트리뷰트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네. 널이 나와서 맞아요. 저는 그게 양날의 검이에요. 항상 셀렉트 올을 하게 돼. 안 그러면 어트리뷰트의 널이야. 네, 그러니까요. 그건 ORM이 아니야. ORM의 장점을 너무 감소시켜. 참. 뭐 조인을 쓴다거나 할 때 저는 대수인은 하는 그 해당 모델의 테이블의 로우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짜고요. 만일 어떤 루프가 많이 돈다거나 루프가 돌고 뭘 어떤 비즈니스 로직 복잡해서 이게 퍼포먼스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셀렉트에서 필드를 규정하라고 팀원들한테 가이드 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개발을 했는데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아 라고 하면 굳이 꼭 그럴 필요 있을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유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그 최원준 님이 컬리에서는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텝션 처리를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트라이 캐치문을 줄이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트라이 캐치문을 이용해서 이텝션을 명시해 주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은 것 같나요? 라고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최대한 이셉션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셉션 처리를 하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 비즈니스 로직이나 지금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화면도 꺼졌습니다. 됐나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최원주님 질문 읽었나요? 예, 그 질문 읽고 답변을 하시다가 끊겨서. 네, 컬리에서는 최대한 비즈니스 로직에서 입셉션이 나거나 액션에서 입셉션이 나는 걸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트라이 캐치를 오남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라이 캐치를 하고 캐치에 아무거나 안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시는 입셉션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서 당연히 서비스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오류 감지를 절대 못하죠. 네. 그 입셉션 핸들러를 보면 입셉션 핸들러에 두 가지 중요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렌더라는 것과 레포트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 렌더의 경우에는 입셉션을 잘 표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입셉션이 낮다고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리포트에 잘 슬랙을 연결한다거나 그걸 잘 연결하게 되면 오류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만일 트라이 캐치로 입셉션을 잡아버리면 당연히 이게 입셉션을 먹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계속 팀원들과 같이 코딩을 할 때 입셉션을 진짜 필요한 경우 외에는 넣지 말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캐치를 넣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코드가 길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게 궁금한 게 그 데드락 컨트롤 하실 때에 네네. 그 DB 트랜잭션을 사용하신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이 부분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그 트랜잭션이라는 그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DB 파사드에서 트랜잭션이라는 헬퍼라고 일단 헬퍼를 이용하면 그 안에서 나는 그러니까 혹시 그 코드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저도 아까 전에 혹시나 이런 걸 물어볼까봐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할게요. 저는 사실은 이거 화면 공유 안 되는구나. 화면 공유가 지금 뭔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가끔씩 개발할 때마다 이제 라라벨에 원래 있는 소스들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데요. 프레임워크의 src의 일루미네이트의 데이터베이스의 컨선의 manages transactions.php라는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 트랜잭션에 대한
그 헬퍼 트레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리트라이 어템트라고 해서 리트라이를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잘못 썼네. 아까 1이라고 썼는데 2라고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많이 문제가 생기면 한번 리트라이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잘 쓰면 굳이 그 데드락이나 이런 사실 데드락 피하는 방법은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쿼리를 다시 한번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딴 데서 찾아보셔도 데드락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 다 대부분이 그냥 쿼리를 한번 더 실행시켜 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데드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코드를 짜게 되면 실제로는 저도 다른 플레인 PHP로 개발을 하고 그랬지만 진짜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자주 쓰는 어떤 그 쿼리 안에다가 막 그 리트라이 구문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클로저를 중심적으로 한 트랜잭션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간단하게 그냥 뒤에다가 콤마하고 1만 써줘도 데드락에 걸리는 부분들을 해결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회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저 아까 전에 그 PDO 이셉션을 잡아서 그거를 거기서 나온 코드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는 헬퍼를 만들어 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보여줬던 헬퍼 등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또 이런 데드락만 회피할 수 있는, 왜냐하면 꼭 트랜잭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데드락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이용해서 개발해 보시면 재밌고, 아마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구글에서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잘 모르시면 제가 따로 가이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현성님 그 뭐죠? 현성님 그 우리 하던 게 뭐였죠? 그 현성님 그 같이 그 라라벨 관련된 뭐 이렇게 웹진 같은 거 했을 때 실전 라라벨 했는데 이제 실전인 부분들을 많이 그 블로그에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부분도 사실 실전인 거죠. 실전의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더 질문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주제 발표를 마쳤고요. 네. 이번 순서는 이제 아무 말 대잔치 시간입니다. 저희 서비스 소개 및 서비스가 구축되는 전반적인 기술 스트럭처 리뷰를 러프하게 좀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너무 러프해서 그냥 중간중간 넘어가진 않았나, 도움이 됐나 모르겠는데 결제 고객이 생겼습니다. 네. 네. 제가 나올 생각이 없었다가 아무도 안 나가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올라오셨네요. 제가 일단 그래서 카메라를 켜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목소리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녹화 안 되는 거죠? 그 유튜브에 나중에 녹화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아무 말 때. 아니요. 그 여기에 나오는 거는 편집해서 아무 말 대잔치도 짧게만 이제 공유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공유 안 되고, 그래서 비공개로 하셔야 되는 거는 2차 뒤풀이에서만 공유해 주세요. 네, 그럼 저는 내려갔다가 2차에서 뵙겠습니다. 콜린은 아직도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명규님은 저희 면접을 보시고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뽑고 있고, 네. 그러면은 아무 말 대잔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순서는 이제 후원사 소개 및 경품 추첨 시간입니다. 먼저 후원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개발자 도구를 만드는 젯브레인스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넘버원 취업 포털 사람인의 HR 노하우가 반영된 개발자 채용 플랫폼 점핏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경품 추첨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로써 2021년 8월 정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